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날씬했던 여성이 임신으로 살이 쪘고 출산 후에도 다 빠지지 않자 남편과 시댁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결국 폭발해 버렸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었습니다. 그 덕에 낮이고 밤이고 배고플 땐 걱정 없이 음식을 먹었어요. 반면 동생은 쉽게 살이 잘 찌는 체질이다 보니 그런 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똑같이 먹었는데 왜 자신만 살이 찌냐며 짜증을 내기도 했지요. 남편과 연애를 할 때 남편은 그런 제 몸매를 좋아했습니다. 물론 몸매가 마음에 들어 맞는 건 아니었지만 제 몸매가 늘 한결같다며 좋아했어요. 어른들은 다들 그러시듯 몸이 살이 좀 찌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먹어도 잘 안 찌는 체질이라 그건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그냥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는 했지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입덧이 없어 저는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마음껏 먹었어요. 딱히 땡기는 음식이 있지도 않았기에 평소 먹던 음식을 막달까지 편안하게 먹었습니다. 뱃속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저는 만사까지 10kg가 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살을 너무 찌우지도 너무 안 찌우지도 않고 적당하게 잘 유지했다며 칭찬해 주셨지요. 그런데 남편이 10kg나 쪘냐며 아기 낳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냐고 합니다. 그땐 저도 아이를 처음 낳는 거니 아이 몸무게와 양수 무게를 빼고 나면 남은 무게는 조금 노력하면 빠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낳고 나니 아이 무게와 양수 무게 딱 5kg 정도만 빠지고 나머지는 빠지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종도 없었던 터라 그냥은 더 빠질 게 없었나 봅니다. 몸을 추스르고 나서 식이요법과 함께 간단한 운동을 하면 체질상 금방 살이 빠지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 뱃속에 있을 때보다 100배, 1000배 힘들더군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울고 저를 찾는 아이 때문에 정말 오롯이 저 스스로의 저는 없어진 듯 했습니다. 우는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기 바빴고 2~3시간마다 깨는 아이 때문에 아이 재우고 뭐 좀 해볼라 치며 저도 지쳐 쪽잠을 자기 일쑤였습니다. 식이요법이요?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식이요법일까요? 그냥 밥을 챙겨 먹는 게 용한 날들이 이어졌지요. 아이가 100일쯤 되자 남편이 절 보며 한숨을 쉽니다. 그리곤 곧 아이 100일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살이 그래서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게 애기 갖기 전에 입었던 옷들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니야? 100일 잔치 할 때 아이보다 돋보이라고 옷 한 벌 사주려고 했는데 지금 상태면 박스 원피스밖에 더 입겠어? 이러면 사주는 나도 재미가 없지. 예쁜 옷 사줘서 와이프가 예쁘게 꼭 맞아야 기분이 좋지. 열흘 남았는데 그때까지라도 살 좀 빼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 뺄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식탁에 앉아서 사람답게 밥을 먹거나 인간답게 꿀잠 좀 자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른 여자들은 다 애 키우면서도 몸매 관리해서 예전 몸매 되찾고 날씬한데 제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너무 철없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 100일 때 부모님들 초대하고 혼자 잔치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가 부끄러운 것 같은데 전 방 안에 있겠다면서요. 그러자 제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그냥 이제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해 보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 낳고 몸매는 둘째치고 몸도 다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몸 회복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겉으로 볼 땐 멀쩡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출산하고 나니 허리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여기저기 결리는 데는 또 왜 그리 많은지요. 아무튼 철없는 남편에게 화가 나 미친 여자처럼 소리 지르고 화를 내자 남편은 제가 과민한 거라며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었냐고 하면서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남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더 속상하고 화가 났는지도 몰라요. 한 번도 이렇게 늘어지고 정리 안 되는 살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새삼 겉보기엔 날씬해 보였지만
뱃살과 팔뚝살만큼은 뭉글뭉글했던 엄마의 몸이 떠오르며 우리를 낳고 그리 변하신 거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기분을 풀어주겠다고 쇼핑을 가자고 했지만 이 기분이 무슨 쇼핑인가요? 당신이 사주는 옷 입을 생각도 기분도 아니라고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아이 100일이라고 해봐야 양가 가족들만 초대해 집에서 하는 건데 뭘 대단한 거 입고 몸매까지 뽐내겠어요? 그것도 이제 출산한 지 100일 된 엄마가요. 그래서 집에 갖고 있는 원피스 중 무난하면서도 차려입은 티 나는 걸 골라서 입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출산 100일 만에 화장도 처음 해보았네요. 그날 찍은 사진을 보니 전체적으로 저는 아직도 동글동글했습니다. 살면서 처음 마주하는 내 모습에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소중한 딸을 얻었으니 감사할 수 있어요. 우선은 몸 회복이 먼저이고 아이 잘 키우는 게 먼저이니까요. 사실 저는 운동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흥미가 없고 취미가 없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운동신경도 없어 잘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은 잘 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꾸준히 다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헬스장을 끊거나 여타 다른 운동센터를 끊지도 않았어요. 정말 의지가 있다면 유튜브에 운동 영상을 보고도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힘들어 살이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뱃살이요. 한번 늘어졌던 뱃살은 힘이 없이 늘 출렁거렸습니다. 그래서 나름 복근 운동도 해보고 요가도 틀어놓고 따라하고 다이어트식도 먹어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너무 살에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워낙 군것질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삼시세끼만 챙겨 먹고 저녁은 조금 적게 먹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늘 남편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며 장난치듯 제게 비교하는 말들을 했고 특히나 저와 같이 출산을 하고 복귀하는 연예인들이라도 나오면 저 사람들 좀 보라고 저보다 더 나중에 출산을 했는데도 벌써 리즈 시절 몸매로 되돌아왔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대단하죠. 저도 정말 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말로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는 외모가 제사 아닌 연예인들이라 출산하자마자 바로 거액을 들여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범한 저와 같은 사람과는 출산과 산후 관리부터가 다르겠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 사람들은 몸이 재산이니 저렇게 가꿔야 섭외가 들어오고 돈을 벌 수 있으니 그렇게 관리하는 거라고. 나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복직해서도 회사 가서 맨날 회의하고 아이디어 내서 돈 버는 직업이라 저들처럼 거액을 들여가며 관리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 여자들이 부러우면 연예인 다이어트 똑같이 따라 할 테니 돈을 대달라고 했어요. 돈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을까요? 저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돈 내고 PT 받고 식단 케어 받으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따라해서 연예인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화가 나서 남편에게 쏘아댔더니 이 인간 이번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꼬리를 내려버리네요. 확실히 아이를 낳고 체질이 변했는지 살이 마구 찌는 건 아니지만 잘 빠지지도 않고 림프 순환도 잘 안 되어 이래저래 애를 좀 먹었습니다. 제게는 손아래 시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2년 뒤에 결혼을 했고 바로 아이를 가져 출산도 하였지요. 원래 좀 통통했던 시누이는 아이를 낳고는 친정에서 거의 지내다시피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친정에 와서 저녁까지 먹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시누이도 아이를 낳고 살이 더 불어나자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했고 시누이 남편이 식단 관리와 PT까지 끊어줘 매일 아이는 친정, 그러니까 저희 시댁에 맡겨두고 종일 헬스장에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을 하고 나더니 시누이가 결혼 전보다 더 날씬해졌습니다.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자 시누이가 제게 대놓고 언니는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 나는 아직 애가 돌도 안 되었지만 이렇게 해냈다.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남편은 그런 시누이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깔깔깔 웃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약이 올라 그러면 저도 시누이와 같은 코스로 끊어달라고 했어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큰돈 드니 돈 아까울까봐 엄두도 안 낸 건데 저렇게 쌍으로 제 속을 뒤집으니 해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많이 뚱뚱하냐고요? 55kg였습니다. 아가씨 때 49에서 50kg였는데
만삭 때 60kg였고 출산하고 5kg 빠져서 55kg였어요. 누가 봐도 애 낳고 살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이 힘이 없이 늘어져서 그렇지요. 신유이는 60kg대였다가 임신하면서 70kg를 넘겼었는데 출산 후 운동하면서 56kg까지 뺐다고 하더라고요. 몸무게 수치를 떠나서 엄청난 무게를 빼낸 거고 운동으로 빼서 건강하게 날씬해 보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남편에게 결제를 해달라고 하자 대뜸 알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유이에게 얼마냐고 물어보네요. 신유이가 가격을 이야기해 주는데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일반 PT 강사가 아니라 다이어트 전문 PT 강사라 비싼 거라고는 하는데 한 달 금액이 100 단위로 넘어가더라고요. 식단도 저에 알맞게 짜주는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돈을 들여 이렇게 관리를 해서 몸매가 돌아오는 건 괜찮은데 이후 요요라도 와서 되돌아가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았습니다. 금액을 듣고 내적 고민에 휩싸여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는 그렇게 돈 들여도 의지가 약해서 못할 거라면서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하네요. 신우이야 신우 남편이 돈을 잘 버니 척척 회화권을 끊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나 남편은 월급쟁이로 그렇게 돈을 쓰기에 손이 떨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액을 듣고 저도 남편도 드는 생각이 같았던 거죠. 저는 워낙 숨쉬기 운동 빼고는 하는 운동이 없는지라 기본 근력 자체가 약합니다. 그렇다 보니 피곤도 자주 느끼고 육아, 살림, 회사 일까지 하려면 몸이 벅찰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저녁 1시간씩 동네를 파워워킹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그거 얼마 안 하다 그만둘 걸 뭘 하냐고 비아냥댔지만 그냥 조용히 애나 보라고 했어요. 제 건강과 근력을 위해 시작한 파워워킹이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슬금슬금 살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몸무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늘어졌던 살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꼈고 그러니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 아니면 추워도 더워도 매일같이 걷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하고 나자 몸무게는 2kg 정도 빠졌지만 몸매는 아가씨 때보다도 더 예쁘게 자리 잡은 저를 볼 수 있었어요. 어찌나 기쁘던지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쁨이라 더 행복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그런 절 보면서 이렇게 금방 돌아올 걸 그간 왜 도전도 하지 않았냐고 하며 다시 사랑이 샘솟는다고 하기에 나도 네 배나 집어넣으면 쳐다봐 주겠다고 그 전까지는 내 주위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댁 행사가 있어서 시댁에 갔다가 그만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글쎄 신우이가 요요가 왔는지 임신했을 때만큼 살이 쪄 있더라고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진짜 탄탄하고 예쁜 몸이었는데 어떻게 일이 단기간에 달라질 수 있는지 너무 놀랐어요. 신우이는 절 보더니 언니도 PT 끊었어요? 언니네 형편에 괜찮아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PT 안 끊었어요. 그 비싼 걸 어떻게 매달 결제해요. 그냥 전 운동화 한 켤레 사서 동네 뚝방길을 매일 파워워킹으로 걸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요.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이렇게나 빠져요? 저 2kg밖에 안 빠진 건데요. 파워워킹 하니까 살이 좀 정리가 돼서 그래 보이나 봐요. 아무래도 아가씨대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려고요. 그러자 신우이가 자신의 남편에게 다시 다이어트 헬스를 끊어달라며 징징대네요. 옆에 있던 신우이 남편이 그런 신우이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너는 헬스를 끊을 게 아니라 먹는 걸 먼저 끊으라고 합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애가 몸이 안 좋아서 부은 건데 그런 말을 한다면 난리를 치네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웃겼습니다. 내가 처음 아이 낳고 살이 다 빠지지 않았을 때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절 보며 애 낳으면 원래 그런 거다. 그런데 이젠 빠질 때도 되었는데 쟤는 의지가 없는 거다. 너는 네 몸을 보면 드는 생각이 없냐 등등 하고 싶은 말을 마구 짓거려대던 시댁 식구들이 이젠 자신의 딸을 동생을 두둔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그만 저도 모르게 하하하 깔깔깔 웃어버렸어요. 그러자 일순간에 조용히 저를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제게 미쳤냐고 난리를 피우네요. 그래서 아니 다들 왜 그러세요? 저한테 했던 말과 행동들 기억 안 나세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애 낳은 지 100일인데 왜 살이 다 안 빠졌냐면서요. 어머님은 출산 3개월도 안 돼서 살 다 뺐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몸이 이게 뭐냐고 게을러서 몸뚱이가 이런 거라고 그러셔놓고 왜 딸은 두두네요? 그것도
돈 수백만 원 처발라서 빼놓은 살 다시 쪘으면 이건 게으른 걸 넘어서 식충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신우이 남편이 돈을 잘 벌어도 또다시 돌아올 몸에다 또 그 큰 돈을 쓰고 싶겠어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진짜 뻔뻔하고 어이가 없네. 야, 너 살 빼려면 돈 들일 생각부터 하지 말고 좀 덜 먹어라. 맨날 그렇게 처먹었니 살이 빠지냐? 기껏 식단 관리하면서 운동하면 뭐해? 원하는 몸무게 찍고 나서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먹어대니 오히려 더 살이 찌지. 네가 전에 나보고 의지가 없어서 살 못 빼는 거라고 했지? 내 의지가 고작 이 정도라서 매일 뚝방켓 걸으며 유지하고 있거든? 네 잘난 의지는 얼마나 되기에 몸이 그렇게 되었냐? 진짜 나는 사람 외모로 왈가왈부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집 사람들은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매가 뛰어난 것도 아닌 게 하나같이 머리에 똥만 들어서 남들 보이는 외형으로 입만 나불거리지.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특히 어머님. 어머님도 아이 낳아봐 놓으셔놓고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요. 남편이 눈이 뒤집어질 듯 절 쳐다보더니 때리려는 듯 손을 올립니다. 순간 너무 놀라 몸을 웅크렸는데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다보니 신우의 남편이 제 남편의 팔을 잡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대체 식구들 다 보는 데서 애들 보는 데서 뭐 하는 거냐며 고작 이런 분이셨냐고 하네요. 이 집 사람들 정말 이상하다고 자신들이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폄하하듯 말하나 싶을 정도라면서 신우이도 같이 길을 걷거나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러쿵 저러쿵 외모를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너무 싫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다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살이 안 빠지자 의기소침해 보여서 자신은 괜찮다고 위로해주니 지방 흡입을 시켜달라는 거 겨우 달래서 피띠 끊어줬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도저히 이 집 사람들이랑 못 있겠다면서 나가네요. 저도 그 자리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아 가보겠다고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의 외모를 보고도 예쁘니 안 예쁘니 커서 쌍꺼풀 수술을 해줘야겠다, 코 수술을 해줘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말을 듣고 이해하게 되면 얼마나 자존감이 낮게 자라겠어요. 사실 외모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참 많이도 이야기했었는데 남편이 고치질 못하니 더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기껏 날씬해질 때까지 참아줬더니 살 빼고 헤어지자고 한다고 지랄을 하네요. 그래서 네가 나 살 빼는데 도움 준 게 뭐 있냐고. 내가 나를 위해 스스로 운동한 건데 뭘 기다리고 말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라 자신이 키울 자신이 없다며 양육권을 포기하더군요. 바라던 바였습니다. 듣기로는 신우이네도 이혼 중이라는데 거긴 신우이가 이혼을 못하겠다고 버텨서 소송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듣기엔 고작 살 이야기로 이혼을 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인 저는 이 글에 다 담아내지 못한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이 많았기에 결국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는데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외모가 전부도 아니지요. 그렇기에 내 딸이 자라면서 남들을 외모와 가진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